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RSK 연구실 석사연구생 신유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Decision Transformer Reinforced Learning via Sequence Modeling입니다. Decision Transformer를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를 강화학습을 시퀀스 모델링 문제로 추정하는 프레임워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컨디셔널 시퀀스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디셔널 시퀀스 모델링이 한국어로 하면 조건부 시퀀스 모델링인데 즉 원하는 리턴 보상을 조건으로 하여서 과거의 상태와 행동을 기반으로 최적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디스턴 트랜스포머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리턴과 스테이트, 액션이 인베딩 되고 캐주얼 트랜스포머를 통해 과거 정보에 기반하여 현재 행동을 예측하고 리니어 디코더를 거쳐서 최종 행동이 나타나는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 트랜스포머를 왜 굳이 강화학습을 시퀀스 모델링 문제를 추정하는 프레임워크라는 디스턴 트랜스포머를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물론 강화학습에는 또 다른 여러 단점이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 꼽은 두 가지는 데들리 트라이어드랑 디스카운팅 퓨처 리워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치명적인 삼각구도라고도 하는데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이랑 부스트 트래핑, 오프 폴리시 트레이닝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가치 함수의 추정 오차가 누적되어서 학습이 불안정하고 발산하는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각각을 짧게 설명하자면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은 상태 공간이 크거나 연속적인 경우 가치 함수나 정책을 근사하는 데 사용되는 건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상태 공간이 너무 크고 복잡했을 때 효율적이고 좀 간단하게 가치 함수나 정책을 대략적으로 근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부스트 트래핑은 현재의 가치 추정치를 사용해서 다음 상태의 가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오프 폴리시 트레이닝은 에이전트가 실제로 행동하는 정책, 비헤이버 폴리시랑 학습의 목표가 되는 정책, 타겟 폴리시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학습에서 비헤이버 폴리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타겟 폴리시를 학습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에이전트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데이터라든지 또 다른 정책에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모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을 때 학습이 불안정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카운트 퓨처 리워드는 강화 학습에서 미래의 보상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 것인데 미래의 보상이 현재의 보상보다 얼마나 덜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를 하냐면 보상은 있긴 할 건데 이제 미래의 보상이니까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 고려하자라는 취지로 디스카운트 퓨처 리워드를 한 건데 이 디스카운트 퓨처 리워드의 문제가 뭐냐면 미래의 보상을 할인을 하다 보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보상이 더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보상에만 집중을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간과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후에 나올 건데 이 디시전 트랜스포머를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들 중에 키 투 도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공간에서 이 에이전트가 딱 떨어졌을 때 키를 찾고 키를 가지고 이제 문까지 가는 그런 시뮬레이터인데 이 경우에 키를 찾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해서 문까지 가지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장기적인 목표에 있어서 키만 찾는 단기적인 보상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시전 트랜스포머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오프라인 강화 학습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프라인 강화 학습은 온라인 환경과 달리 미리 수집된 오프라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또한 강화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인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따르고요. 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강화 학습이라든지 이미테이션 러닝 논문에서 종종 설명이 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의 모든 상태는 미래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들고 왔는데 이게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의 메커니즘을 표현한 그림인데 보면은 왼쪽에 스테이트가 직진이고 오른쪽에 액션이 좌회전 깜빡이일 때 environment 아래 그 next 스테이트가 좌회전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처럼 현재 어떤 과거의 스테이트 직진인 스테이트가 있고 그 이전에 이게 차의 어떤 그 상태를 묘사해 놓은 건데 현재 상태가 직진이었고 그 이전에는 차니까 멈춤도 있었고 우회전도 있었고 또 좌회전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스테이트는 미래의 어떤 좌회전이라는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따르는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시퀀스 모델링 아키텍처로 각 토큰이 다른 토큰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게 셀프 어텐션 자체가 그 입력 시퀀스 내에서 각 요소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도를 계산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역시 이 셀프 어텐션의 메커니즘을 따라서 각 토큰사의 관계를 고려해서 정보를 처리해 문맥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디시전 트랜스포머의 메소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가 가장 중요한 게 궤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궤적이란 특정 시점부터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태, 행동, 보상의 어떤 연속된 기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궤적 표현의 핵심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디시전 트랜스포머에서 요구하는 강화학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모델이 미래에 기대되는 보상에 기반해서 액션을 생성하기를 원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그 미래에 기대되는 보상에 기반해서 액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리턴 투 고인데 리턴 투 고는 특정 시점부터 미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의 총합을 말합니다. 기존의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주로 과거의 어떤 보상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폴리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게 TD 러닝이라든지 Q 러닝이 있고 이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리턴 투고를 사용해서 미래의 보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렇게 리턴 투고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장기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희소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명시적 보상 모델링이 불필요하다는 점인데 우선 첫 번째 있는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미래의 보상에 대해서 고려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앞서 말했던 그 문제점 단기적인 보상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소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희소 보상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보상이 드물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턴 투고를 사용하면은 미래의 어떤 모든 보상을 고려하기 때문에 희소 보상 문제 역시도 피해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명시적 보상 모델링이 불필요한데 이 명시적 보상 모델링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이제 계획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행동을 계획할 때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명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명시적 보상 모델링이 보상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만큼 모델링이 복잡하고 오차가 누적되거나 계산 비용이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리턴 투고 자체가 이제 미래의 보상에 대한 그 예상되는 보상의 총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적 보상 모델링을 사용하지 않고도 리턴 투고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모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턴 투고를 이용한 보상을 정의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궤적에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면 바로 이 그림과 같이 사용이 되는데 보시면은 T 시점에서 리턴 투고 스테이트 액션을 1부터 T까지 그 궤적을 정의하는 데 사용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전 출력을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 회귀 훈련 및 생성이 가능하도록 궤적을 정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시전 트랜스포머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에서 last k 타임 스텝의 정보를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했고 각 스텝마다 return to go, state, 액션이 있어서 3K의 토큰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면은 우선 length K의 시퀀스를 데이터셋으로부터 샘플링을 하고 모델이 이제 입력 토큰 ST로부터 AT를 예측하도록 학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그 메인 모델에서 아래로 가서 컴퓨트 임베딩 for 토큰스를 보면은 각 토큰마다 포스 임베딩, 그 포지션 인코딩이 토큰 단위가 아니라 타임 스텝 단위로 세 토큰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밑에 아래로 가서 use transformer to get hidden state를 보시면은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hidden state를 얻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 아래에서 행동 예측을 위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히든 스테이트, 그 선택된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서 행동을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트레이닝 루프에서, 학습 루프에서는 미니 배치를 샘플링을 하고 디시전 트랜스포머 함수를 사용해서 행동을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는 행동과 그 예측했던 그 행동 사이의 차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밸류에이션 루프로 가면은 우선은 타겟 리턴, 목표 반환값을 1로 설정을 하고 그 아래 환경을 초기화하고 초기 상태, 목표 반환값, 그 다음에 타임 스텝을 설정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아래 sample next 액션 쪽을 보시면은 디시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다음 행동을 샘플링하고 있고 샘플링된 행동을 환경에 적용해서 새로운 상태, 보상, 종료 여부 등을 얻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append new tokens to sequence 쪽을 보면은 return to go를 이제 보상만큼 감소를 시키고 그 아래에서 새로운 상태 행동 타임 스텝을 업데이트하고 앞서 말했듯이 그 length K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K개의 토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코드는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목표 상태, 보상, 그 다음에 행동 한 그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다음에 수행할 행동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강화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valuation of Offline RL 벤치마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된 벤치마크는 아타리, 오픈AI, 진, 키투도어 이 세 가지이고요. 아타리 부분에서는 디스턴 트랜스포머가 TD-러닝보다는 살짝 낮지만 그래도 충분히 TD-러닝의 경쟁력 있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 각각의 벤치마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아타리는 미국 비디오 게임의 을 이용한 시뮬레이터인데 이런 식으로 그 픽셀 단위의 그림이 나오는 그 비디오 게임인데 사실 직접 해본 게임이 있지는 않아서 대신에 이런 픽셀 단위로 하니까 고차원적인 어떤 그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고차원적인 계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픈AI 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키투도어는 제가 사진 자료는 못 찾았는데 아까 앞서 말했듯이 어떤 공간이 있을 때 키를 픽업해서 문까지 도달하는 그런 시뮬레이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타리에 대한 결과 먼저 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QL이랑 QR부터 그 BC 전까지 이 세 가지는 모두 TD-러닝, 그러니까 전통적인 강화학습 방법의 대표적인 TD-러닝의 모델들이고 그 옆에 있는 BC는 Behavior Cloning으로 모방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얘는 디시전 트랜스포머랑 유사한 방식으로 지도학습의 손실을 사용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각 게임별로 이제 알고리즘의 점수가 제시되어 있는데 점수는 게이머 정교화된 점수로 100은 프로게이머의 점수, 0은 랜덤 정책 점수를 나타냅니다. 표를 보면은 DT가 그 TD 러닝과 BC 러닝보다 더 우수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픈AI 진 벤치마크에 대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셋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미디엄은 익스퍼트 폴리시의 3분의 1 정도의 점수에 도달한 미디엄 폴리시로 생성된 100만 개의 타임스텝을 사용한 거고 미디엄 리플레이는 미디엄 폴리시로 학습된 에이전트의 리플레이 버퍼. 리플레이 버퍼는 그 과거의 어떤 행동을 저장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해서 이 논문에서는 25K에서 400K의 풀 타임스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엄 익스퍼트는 미디엄으로 생성된 100만 개의 타임스텝과 익스퍼트 폴리시로 생성된 100만 개의 타임스텝을 함께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다수의 인바이먼트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오픈 AI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디스커션 할 게 생겼는데 그래서 Does DT perform behavior cloning on a subset of the data? 그러니까 이 decision transformer가 특정 보상을 가진 데이터셋에 대해 이 imitation learning을 하는 걸까? 라는 디스커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보시면은 아까의 비스랑은 좀 모양이 달라요. 앞에 퍼센테이지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 앞에 있는 퍼센테이지를 x라고 봤을 때 the top x% of time step in the data set 그러니까 보상이 높은, 리턴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했을 때 상위 x%의 궤적을 사용한 데이터로 behavior cloning BC를 학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인 BC는 모든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는 의미이고요. 표를 다시 보시면 이제 10%, 25%, 40%, 100% BC가 있을 때 이런 여러 BC보다 우수한 DT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미디엄 플레이 쪽을 보면은 다른 퍼센테이지의 BC들보다 DT가 우수한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타리에서도 어떻게 되나 실험을 해봤는데 아타리처럼 데이터가 적은 환경에서도 이런 퍼센테이지 BC보다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키투도어 벤치마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투도어 그 상단에 있는 이 두 개 그래프에서 왼쪽 거는 에피소드 진행에 따른 예측된 보상 확률을 나타냅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파란색은 키를 줍지 못한 경우, 주황색은 키를 줍고 문에 도달한 경우, 녹색은 키는 주었지만 문에는 도달하지 못한 경우의 보상 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특정 성공적인 에피소드에 대한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가중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픽업 키랑 그 다음에 리치 도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의 가중치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표를 보시면 이거는 인바이러먼트 후퍼, 그러니까 오픈 AI 짐에 있는 후퍼 환경을 이용을 한 건데, 짧게 설명을 하자면 후퍼가 이제 그 로봇이 이렇게 띠용띠용하고 뛰어가는 그런 그 시뮬레이터 환경 게임인데, 이제 위에 보면은 딜레이드랑 오리지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호퍼의 기본적인 보상 구조는 이제 이 오리지널 댄스 그러니까 밀집된 보상 에이전트가 매 스텝마다 전진하고 살아남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고 제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보상을 받는 밀집된 보상 설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환경 그 다음에 왼쪽에 딜레이드 보상 구조를 좀 지연시켜가지고 에이전트가 그 후퍼 그 로봇이 에피소드 동안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에피소드가 끝날 때 최종 누적 보상만을 받는 환경에서 이
DT랑 그 다음에 TD를 돌렸을 때 디시전 트랜스포머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내었다. 보상이 지연되어 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월등하게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표고요. 가운데 어그나스틱이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얘는 왼쪽에 딜레이드 스펠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넣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은 보상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서 이 BC가 항목이 아니라 보상과는 무관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보상과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BC를 두고서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를 할 수 있게 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 트랜스포머는 이제 언어 모델링과 랭귀지 모델링과 레인포스 러닝 강화학습을 통합하고자 하는 이 디스턴 트랜스포머를 제안을 했고, 표준 오프라인 강화학습 벤치마크에서 DT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오프라인 아래를 위해서 설계된 여러 알고리즘들과 비교했을 때 더 동등하거나 나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